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한 칸을 걸치고 이선 붙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그와 비슷한 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목자 걸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눈목자로 걸쳤을 때 흙이 받을 수 있는 수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입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수법은 한 칸이나 또는 두 칸 높게 협공을 해서 이 한 점을 공격을 하는 것이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포석도 역시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협공하는 수를 많이 뒀습니다. 협공을 하게 되면은요, 3, 3을 붙여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100은 막 끊는 게 포인트입니다. 끊게 되면은 단수를 쳐야겠고요. 100은 당연히 늘어야겠습니다. 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늘면 잇고 막는 것까지가 정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정석은 한 칸을 띄는 겁니다. 이렇게 찌르고 막으면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것까지가 정석이죠. 예전에는 위로 있는 수법도 가끔 이제 두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변쪽으로 백돌이 왔을 때 움직이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요즘에는 이제 아래쪽을 많이 있습니다. 이 포석은 예전에는 많이 뒀는데요. 최근에는 흙을 잡은 쪽에서 이 포석을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바둑이 굉장히 이제 두텁게 두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실리에 굉장히 민감해졌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열한 것이 요즘 현대바둑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포석은 그 현대바둑의 추세, 실리를 먼저 이렇게 빼앗기고 두는 그것이 현대바둑의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협공을 해서 먼저 실리를 내주는 바둑은 많이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먼저 실리를 내주고 세력을 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 그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위로 두는 것도 한번 볼까요? 위로 두 칸을 높게 협공을 하는 것도 역시 붙이게 되면은 아주 흡사한 진행이 되자 방금 전하고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늘게 돼서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꼬부리게 되면은 이때는 좀 다릅니다. 한 칸을 협공했을 때와 두 칸 높게 협공했을 때가 좀 다른 점은 씌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입구자를 하고 꼬부릴 때 밀고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붙여서요 두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두는데 이 정석도 역시 최근에는 흙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실리를 10집 이상 뺏기고 이 흙돌 두 점도 나중에 또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정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배석 상태에서는 잘 두어지지 않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 칸으로 뒀을 때는 이 씌우는 수가 성립이 됐는데요. 이 씌우는 수가 왜 성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칸 높게 있을 때는, 씌웠을 때는 백이 여기를 먼저 밀고요. 흙은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찌르게 되면은 막을 수밖에 없죠. 이때 단수를 치면은 만약에 있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중앙 빵따님 당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흙이 먼저 백돌 넉점을 단수를 치기 전에 잡히기 때문에 흙이 아주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먼저 단수를 치면은 흙이 망한 꼴이 됐죠. 이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있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단수를 쳐야겠고요. 이때 백이 이으면 다음에 이곳을 끊기게 되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흙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이 단수를 쳐야겠고요.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빵 따내면은 살리기 위해서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 교환을 전부 하고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 기는 확실하게 살았고요. 중앙 백도 빵 따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고요. 이 흙돌이 아직 못 살았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를 뒀을 때는 이게 왜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이걸 두고 방금 전처럼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이랑 똑같이 진행됐다라고 봤을 때요. 아까 이 두 칸 높게 했을 때는 백이 끊게 되면 이 돌이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돌이 한 칸 낮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받지 않고더라도 여기 늘게 되면은 백이 다음에 끊더라도 이쪽을 젖히게 돼서요. 자, 이렇게 젖히면 이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있을 때는 흑이 다음에 응수가 없는데요. 아래로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백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꽉 잇게 되면 뭐 어디를 잇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백돌 석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백돌 석점을 제압하면 이 돌아가는 집이 이 30집이 넘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큰 실리를 확보하게 돼서는 백이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칸 높게 있을 때와 한 칸 낮게 있을 때 이 백이 흑이 씌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칸 높게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진행도 이와 같은 배석에서는 흑이 그렇게 좋은 포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현대 바둑에서는 없어진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정석과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같은 배석에서는 협공보다는 입구자로 받는 수를 많이 두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 형태에서 백이 두는 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1, 2 미전을 하느냐, 중앙으로 파점을 두느냐.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두면은 흑은 강하게 압박을 하겠고요. 다음에 한 칸을 띄면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우하기를 확실히 시키고요. 나중에 이 우변, 이 백돌의 단점은 이쪽을 이선을 치중을 하게 되면은 백돌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받고요. 한 칸으로 받으면 흑도 이제 다른 큰 자리를 걸친다거나 해서 전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두는 포석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세 칸을 두는 거고요. 역시 다음에 백이 우변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변에서 이렇게 먼저 벌리는 수를 많이 두게 되고요. 자, 이때 역시 한 칸을 띄고 방금 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두고 흑이 우하기를 지키면은 백도 다시 하나 띄어서 이걸 안 두면은 나중에 이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막는 거는 밀어서 받아주면은 같이 이렇게 째고 나오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미생마가 1대2로 같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 개의 미생마가 있는 쪽이 불리한 전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초반에 이렇게 1대2로 갈라져서 싸우는 전투는 백의 입장에서는 참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참기 위해서는 위로 막아야 되는데 위로 막게 되면은 밀고요. 자, 있고 이쪽을 치받을 때 날일자를 하면은 이 우상기부터 우변으로 이어지는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백돌은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죠. 물론 세력은 세력이지만 여기서 큰 집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포석 흑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백은 이 치중수를 당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곤란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를 한 칸을 띈다든가 해서 지키는 것이 보편적인 수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이제 걸치고 받을 때 벌린다거나 하는 포석을 두면 아주 무난한 포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프로들의 실전 대국을 많이 감상하신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의 유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최근의 포석은 그냥 두 칸을 띄거나 세 칸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먼저 우상기를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바깥쪽으로 넣는다면은 자, 여기를 두고요. 이 우변 벌림이 흑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변을 전부 아까와 같이 비슷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우상기는 역시 이걸 젖히게 되면은 치받고 늘어서 막음은 호구를 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기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한 것보다 백이 훨씬 득입니다. 집으로 친다면 10집 이상 이득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교환을 하고 나면은 백이 전개를 했을 때 흑도 역시 여기를 두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어딘가를 다른 큰 자리를 뒀다라고 보면 백은 이제 바로 여기를 하나 밀고 받을 때 젖힌다던가 해서 우변을 키우게 돼서 백의 책략이 제대로 들어먹힌 포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넣는 거는 화점으로 벌리면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젖히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형태의 석이 이렇게 뒤로 물러받거나 그냥 뒤로 받는 거는 굉장히 큰 활용을 당합니다. 굉장히 아픈 활용이에요. 아픈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는 어지간해서는 도서는 안 되는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선 이 젖히는 수부터 한번 볼까요? 젖히게 되면은 백도 끊습니다. 이때 이 한 점을 잡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단서치고 아래로 단서치는 활용을 당하게 되면 흑이 제자리 걸음을 한 꼴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위로 단수를 쳐야겠고요. 이때 늘면 역시 밀어야겠고요. 늘면 지난 시간에 그 우하기 형태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우상기 형태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 더 밀고 늘 때 우상기를 지켰고요. 자, 백은 여기서 이제 두 칸 정도 벌리면 안정을 확실하게 했고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벌리면 흑이 바짝 다가서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가 되는데 지금은 백은 이제 선수로 흑의 벌림을 방어를 했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두면 백도 이제 두 칸을 벌려서 긴 바둑으로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3-3으로 이렇게 느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수법은 여기를 물어보고 바깥쪽으로 받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백이 젖힌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흑도 공격을 바로 합니다. 잡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우변을 두 칸 정도 벌리면 이 백돌 석점도 미생마입니다. 단 한 집도 없는 미생마가 되고요. 이 우하에 있는 이 백돌 한 점도 1, 2 미전이 안 됩니다. 한 칸밖에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돌도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지금 형태에서 백이 젖혀서 바로 움직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은 우변을 어디까지 벌리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어디까지 벌리는 것이 정답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아까처럼 두 칸을 벌리는 것은 우변 다가섰을 때 여기를 먼저 교환해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백에게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으로 늘어만 주면 나중에 귀를 사는 맛이, 귀살이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 백에게는 성공적인 응수타진이 되는데요. 안쪽으로 있다면은 귀살이하는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득인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연구된 수는요. 두 칸이나 세 칸 벌림이 아닌 여기 또는 한 칸씩 더 가는 겁니다.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고 진화해 가는 포석인데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바둑에서는 여기까지 벌려갔습니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1, 2 미전을 할 수 있는 곳까지 항상 두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론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칸이 벌림이 가능한데 지금은 두 칸 벌림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둡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 둬서 만약에 흑이 이렇게 좁게 지킨다면 백도 이제 두 칸이나 눈먹자를 해서 우변을 확실히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흑은 당연히 이쪽을 침투를 해야겠는데요. 이게 원래는 한 칸밖에 벌릴 수가 없는 형태인데요. 이 붙인 교환이 있기 때문에 두 칸 벌리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흑도 이렇게 젖혀야겠고요. 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백이 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안형을 구축을 했고 또 상변을 먼저 두면 이 흑돌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제 이 막는 것이 얼핏 보면 끝내기 같아 보이지만은 공수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은 그냥 도망을 갈 수도 있지만 아주 치열하게 얼마 전에 이제 프로들의 대국에서 등장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두고 중앙 쪽을 한 칸을 띄면은 2선을 붙여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백집도 약 10여 집 정도 나기 때문에 백이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 백도를 연결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구자나 이렇게 입구자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역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서 이렇게 입구자를 하면은 같이 나가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입구자를 하면은 이제 먼저 나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 전투는 1대2입니다. 흑은 미생마가 하나이고 백은 미생마가 2개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의 전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백은 안형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의 중앙 탈출이기 때문에 아예 안형이 없는 그 1대2 전투보다는 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 이론으로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선생님한테 아주 혼이 나는 크게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 현대바둑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적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더라도 침투를 하면 젖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예전의 이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프로들의 대국에서 한번 등장했던 수 중에 이제 이렇게 좀 1, 2미전이 아닌 이렇게 높게 가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색한 벌림이 있었는데요. 자, 이 수는 그냥 흙에 그냥 벌리기만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에 침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도 하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보장이 되는데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제 쏙 사라진 수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포석은 다시 둔다면은 이렇게 두거나 여기까지인데 이게 예전 이론으로는 좀 강한 곳에 가까이 가서 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내어진 수입니다. 이 우변에 대한 벌림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문이 많이 풀리셨을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시간 하나 더 볼 거는요. 제가 흙이 협공하는 것과 입구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한 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한 칸에 대한 정석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뒀을 때 백이 이쪽으로 미는 거는 흙이 호구를 치게 되는 모양이 아주 좋죠. 자, 이 정석을 다시 수나누기를 한다면 이렇게 입구자를 했을 때 백이 치받은 헤딩한 꼴이 됩니다. 헤딩했을 때 흙이 호구 친 거는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석은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둬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때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밀거나 또는 그냥 벌리거나 날일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미는 것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미는 거는 흙도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으면 다음에 두 점머리를 맞을 수 없죠. 백도 이렇게 는다던가 할 텐데 이때 백이 흙도 하나하나 밀어두고요. 받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도 이제는 4칸을 벌릴 수 있는 간격이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안 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밀어놓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백이 날일자를 한다던가 해서 다음에 나와 끊더라도 이 전투는 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밀더라도 백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날일자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정석은 보통 여기에 이제 흑돌이 이렇게 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이게 없을 때는 왜 안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있을 때는 이제 중앙을 계속 밀어서 민다던가 이제 씌운다던가 날일자 한다던가 해서 우변의 집을 내어주고 하변의 집을 크게 커다랗게 키우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하변을 또 둬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백이 이렇게 또 다가서게 되면은 모양이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흙은 이제 협공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백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요. 보통 기본 정석이 이제 이렇게 밀고 쌍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요. 자, 이렇게 둔다라고 가정하면은 기본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돌이 미리 이렇게 있어야 이 하변의 흑진을 커다랗게 경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변에 내준 실리를 이제 여기서 만회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3칸을 벌리게 되면 여기 뭐 받아줘갖고 20집 정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백은 우변에서 10집을 만들었고 또 이 교환이 백에게는 이득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큰 자리를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학이 이런 형태에서 초반에 누목자로 걸쳤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이 한 칸 띵수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것,
협공을 하는 것은 이제 붙여서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제 입구자를 하고 우변을 벌리는 이제 포석 그리고 정석인데 여기서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먼저 우상기를 하나 응수타진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최근 정석 포석의 흐름이고요, 유행이고요. 자, 원래 이 눈목자를 백이 이렇게 걸쳤을 때는 협공을 하는 수법이 물론 예전에 있었지만 이 3-3 붙임으로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백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대 바둑의 흐름으로는 이제 입구자를 많이 하고 이 한 칸도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를 하는 수를 많이 두는데 예전에 이제 벌리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벌리는 수보다는 먼저 이 선으로 응수타진을 해서 응수를 물어보고 난 후에 우상기 흑의 대응에 따라서 우변을 결정짓는 것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 걸치고 난 다음에도 흑이 받았을 때는 이 우상기 이성 붙임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시면은 백을 잡았을 때 충분히 좋은 포석을 구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